원일이 TV 73번째 이야기입니다. 윤미향과 정의연 사태, 민주당의 고민이 컸을 겁니다. 끌고 가자니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것 같고 털고 가자니 후폭풍이 두려웠겠지요. 검찰 수사에 국정조사 요구에 갈수록 태산일 테니까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정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다. 사퇴나 제명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강훈식 수석 대변인은 조국 사태와는 상황이 다르다 했습니다. 조국 때는 이해찬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 사과했는데 윤미향 사태는 그럴 일이 아니다. 이 뜻이랍니다. 심각하지 않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심각하지 않으면 뭐가 심각한 거냐. 윤미향 개인 비리다. 안고 가는 건 자충수다. 빨리 털어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법한 상황이죠.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가 변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미향이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 겁니다. 19일 밤 대구로 내려가서 만났다고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럼 만나서 뭘 했냐? 윤미향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고 이용수 할머니가 느꼈을 서운함에 대해 사과했고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이 불쌍하다면서 눈물을 같이 흘렸다. 만난 시간은 10분 정도였다. 할머니는 곧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윤미향한테 그때 내려오라 했다. 이게 민주당이 전한 만남의 내용입니다.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25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윤미향 당선자 지난 일주일 동안 두문불출했어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불참했고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연찬회가 열렸는데 불참했습니다. 딱 2명이 안 나왔어요. 양정숙, 윤미향. 윤미향 당선자는 그 사이에 대구에 가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고 그때부터 민주당 기류가 바뀐 겁니다. 안고 가자고. 전 이 상황을 접하면서 윤미향 당선자 참 무섭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치를 접을 생각, 국회의원 관둘 생각 1도 없구나 직감했습니다. 윤미향은 국민에게 해명하거나 사과하거나 심지어는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딘지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바로 이용수 할머니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지금 흘린 영수증 찾고 회계 장부 맞추고 계좌 들여다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왜? 결국 돈이 문제의 핵심이었거든요. 쏟아지는 언론 보도가 내용은 엄청나게 다 다르지만 핵심은 돈입니다. 거둔 성금이랑 기부금 그리고 쓴 돈, 사용처에 악의가 안 맞는다. 유용한 거 아니냐, 횡령한 거 아니냐, 결국 이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윤미향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몇 억이 됐든 몇십억이 됐든 안 맞는 건 얼마든지 타고 넘을 수 있다. 내가 해온 건 반일 운동이었으니까, 명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가 떠드는 한 다 무너진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윤미향에 대해서 할머니가 어떻게 좋게 말해줄지 민주당 지도부는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먼저 보자.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봐요. 이용수 할머니를 먼저 만나라. 거기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윤미향과 정의연의 문제를 지적할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당사자들밖에 없었다. 당사자인 할머니들 말고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성역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이 핵심을 짚었더군요. 윤미향과 정의연이 위안부팔이 장사를 하고 있다. 이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연 잘못 건드리면 공무원 신세 망친다. 친일 프레임에 걸리면 살아남을 공직자 없었다. 천영우 전 수석은 그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위안부 합의를 추진을 했던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가 타결이 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순진했다는 거예요. 천영우 수석은. 타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윤미향의 표정이 밝지 않더라.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윤미향과 정의연은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 그때 직감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했다. 친일, 반일 프레임이 그만큼 무서웠다. 이랬습니다. 공무원들 말하면 뭐합니까? 2004년에 정대협을 비판했던 할머니, 그 신미자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명단에서 아예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정대협, 정의연, 윤미향, 반일을 앞세운 무소불위 권력 그 자체였던 겁니다. 민주당이 윤미향을 서둘러서 털어내면 안 된다. 이 기류는요, 며칠 전부터 감지가 됐습니다. 김어준 방송부터 시작해서 친여 방송의 친문 핵심 인사라는 분들이 속속 출연을 했어요. 공통적인 주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은 서둘러서 윤미향을 털어내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윤미향은 이용수 할머니를 빨리 만나라. 아침, 저녁으로 라디오, TV, 팟캐스트 어쩌면 짠 듯이 똑같은 소리가 나오나 싶더니 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친문 핵심 그룹이 조직적으로 나섰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낙연 당선자를 포함해서 몇몇 민주당 의원들 윤미향 개인 비리 문제 있다, 손절하고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낸 민주당 의원들 있었죠. 그런데 역시 그들은 친문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친문 그룹의 기류 변화, 분위기 파악 못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기자회견 하기 전에 친여 방송이 판을 깔아줄 겁니다. 윤미향을 옹호하거나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 줄줄이 나올 거예요. 오해 풀었다, 이용수 할머니가 다 이해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로 이 사태가 정리가 될 것인가?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을 이용수 할머니가 됐다, 오해 풀었다, 잘해라 너 앞으로, 설사 이러신다 친들, 이게 과연 없던 일이 될 것인가? 뭐 할머니 반응이 그렇지도 않아요. 할머니 말씀이 기자들한테 이랬네요. 윤미향이 와서 한번 안아달라고 하길래 한번 안아줬다. 그러니까 늙은이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아서 안아주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 그것뿐이다. 용서? 대체 무슨 용서를 비는지 분간하지 못하겠더라. 할머니의 반응은 윤미향이 민주당에 전한 반응이랑 영 딴판입니다. 행안부가 정의연에다 22일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의연에 들어온 기부금과 성금, 사용 내역 보면 회계상 증발한 것만 5년 동안 2억 6천만 원이에요. 안성쉼터 7억 5천만 원에 샀죠. 시세보다 2배 넘게 비싸게 샀습니다. 절반인 4억 2천만 원에 급하게 매각을 했죠. 그 과정이 뭐 석연찮다, 이건 둘째 치고 인테리어 비용이 1억 3천만 원 들였다고 회계 처리가 돼 있어요. 지출 증빙 서류 없습니다. 지은 지 1년도 안 된 새 집이었어요. 6년 동안 빈집 관리했던 운영비가 9,300만 원인데 관리해줬다라고 하는 윤미향 부친 인건비만도 7,850만 원입니다. 증빙 영수증 없거나 부족합니다. 윤미향 개인 계좌 4개로 10건의 모금이 이루어졌어요. 건건이 뭐 내역 공개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뭐 하여간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베트남 우물 사업한다고 개인 계좌로 1,700만 원 모금했습니다. 전달한 액수는 1,2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 빕니다. 여기만 해도. 길원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2014년, 2015년 유럽, 미국 방문 경비 모금, 윤미향 개인 계좌로 걷었습니다. 해외 교민들이 할머니들 도와준다고 십시일반으로 돈 걷어서 경비를 댔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현지에서 실제로 쓴 돈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그 계좌는 휴면 계좌예요. 잔고가 0원입니다. 그럼 그 모금한 돈, 남은 돈 다 어디 갔냐? 이거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 조의금, 들어온 돈 나간 돈 악이 안 맞는다. 다 나온 팩트입니다. 우간다에 김복동 할머니 센터 짓는다고 작년 7개월 동안 기부받았어요. 정의연이. 우간다 굴룻이라는 곳에 북쪽에 380평 정도 매입을 하는데 1억 원 들어간다. 내부 공사하고 용품 구입하는데 또 1억 원 들어간다. 그래서 총 2억 원 모금이 목표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 있더군요. 100곳 넘는 단체와 개인이 돈을 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4,381만 원 걷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일본의 방해로 무산됐다 이러면서 중단됐어요. 그럼 그동안에 걷었던, 이미 걷은 기부금 돌려준다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없습니다. 대신 미국에다 건립하기로 했다라고 계획 변경을 올려놨어요. 돈을 그냥 들고 있다는 건데 증빙 제출 이거 해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정의연은 이미 우간다에다가 부지를 사는데 1,200만 원 들어갔다고 하고 있고, 우간다 현지에서는요, 석 달마다 500달러씩 기부를 받은 건 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중단됐다. 이렇게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행안부는 정확한 증빙 제출을 정의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미향 당선자 부부, 경매로 집 사고 살던 집 팔고 그러느라고 1가구 2주택 유지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가 전액 현금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건 행안부가 아니라 검찰에 가서 소명할 대목입니다. 유행가 중에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노래 있죠. 윤미향 부부한테 안성쉼터를 소개했다라고 하는 민주당 이규민 당선자,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딱 그 짝입니다. 경기 안성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규민 당선자가.
모금을 했는데 이것도 윤미향 개인 계좌였어요. 소녀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김제동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출연료가 1,500만 원이에요. 그걸 걷어서 주는데 김제동 줄 출연료 절반을 위해서 특별 모금을 또 따로 벌였대요. 민주당이 그 과정에서 당 차원에서 윤미향 개인 계좌 모금 이거를 독려를 했답니다. 이런 주장도 또 나오고 있어요. 이규민 당선자 얘기 나온 김에 이상하다 못해서 황당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엔 당선됐고 4년 전에 20대 총선 때도 나왔다가 떨어졌는데 그때도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2억 6,300만 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중에 1억을 현금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예금이 아니라 지폐 실물, 현금 1억. 5만 원권, 만 원권, 지폐 현금 1억.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은행에 못 넣고 1억을 지폐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고 있었을까? 이게 왜 보통 사람들한테는 안 일어나는 일,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이쪽 사람들한테는 비일비재로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정의연 뿐입니까?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어떨까요? 직원 7명이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위안부 할머니가 6분 계신데 매년 막대한 후원금 기부금을 모아서 보유한 부동산이 나눔의 집 법인이 60억 원, 현금 자산 70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할머니들 병원 다니고 치료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음식도 사고 물건도 사고 이른바 사식이라는 것도 맛있는 것도 좀 사 드시고 이런 거. 이건 전부 할머니들 사비를 쓰게 했답니다. 고발 내용이 그렇습니다. 2018년 2월 28일 나눔의 집의 이사회 녹취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십시오.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면 일반 국민 후원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100여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으면 어떨까? 현금 잔고 37억 원만으로는 부족하고 100억 정도는 있어야 지을 수 있다. 자,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정의연이든 나눔의 집이든 그 존립 목적과 취지, 과연 이들한테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 팔이 국민 성금 장사? 할머니들한테 빨대를 꼽은 기부금 흡혈귀? 이거 과장일까요? 오해일까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정의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관리감독권 가진 여가부, 행안부 조사 시작됐어요. 민주당 내부 친문 핵심 그룹은 조직적으로 윤미향 사태에 대응하기로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검찰 대 민주당, 검찰 대 정의연 이런 2라운드 구도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미향 사태는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